여러분, 오늘 아침 집 근처 학교 운동장을 유심히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이맘때면 아침부터 대형 버스 수십 대가 줄을 지어 서 있고 형광색 바람막이를 입은 아이들이 들뜬 목소리로 운동장을 가득 채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학교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 많던 전세 버스들은 어디로 갔고 아이들의 그 설레던 함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통계는 생각보다 더 참혹합니다. 서울 시내 초중고교 중 올해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는 단 17%에 불과합니다. 10곳 중 8곳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학창시절의 꽃이라 불렸던 수학여행이 이제는 박물관에나 들어갈 법한 전설 속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요즘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사고가 무서워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호통에 가까운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국가수장이 직접 나서서 독려할 정도면 상황이 반전될 법도 한데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교사들은 그저 겁쟁이일 뿐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소중한 전통을 내다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십 년간 아이들과 함께 산과 바다를 누비던 그 열정 가득했던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야외 활동을 싫어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교사들은 지금 수학여행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독박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으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낯선 여행지에 도착한 교사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겠습니까?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칠까? 어떤 추억을 만들어줄까? 아닙니다. 누구 하나 넘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누구 하나 다치면 내 교직 인생은 끝이다. 라는 공포가 사명감을 압도합니다. 실제로 최근 현장 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에서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교직 사회에 거대한 폭탄을 던졌습니다. 교사가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아이들을 수십 번 뒤돌아보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조차 법원은 교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교육청은 매뉴얼만 던져줄 뿐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교사 개인을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내팽개칩니다. 선생님, 저 감옥 가기 싫어요. 비가 쏟아지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어느 선생님의 절규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내 아이의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야 할 한 가정의 가장인 교사에게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인생을 건 도박을 강요할 권리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까?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안전대책이 되어버린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입니다. 학교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없앤 게 아닙니다. 장독을 닦다가 실수로 독이 깨졌을 때 그 파편에 찔린 모든 상처와 깨진 독의 비용을 오직 장을 담근 주부 한 명에게만 독박 씌우는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에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장의 정막은 단순히 여행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잃고 파산했다는 선언입니다. 어른들의 비겁한 책임 회피와 법리의 칼날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의 찬란한 청춘 한 페이지는 그렇게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보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입니까? 아니면 어른들의 안위입니까? 멈춰버린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곳은 우리가 외면해온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명이자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이 내뱉는 마지막 신음이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설문은 일주일 내내 진행해도 참여 인원이 2,000명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 36시간, 하루 반나절 만에 무려 22,000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접속해 자신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업무에 치여 화장실 갈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선생님들이 손가락을 떨며 버튼을 누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발 우리의 죽어가는 현장을 봐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응답자의 96.2%, 사실상 대한민국 초등교사 전원이 현장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0%를 상회합니다. 소수 의견이라는 핑계조차 통하지 않는 압도적인 거부입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라 말하던 그 사명감 넘치는 선생님들이 왜 이제는 현장 학습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보이콧을 외치게 된 걸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뉴스 자막 뒤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차갑고도 거대한 공포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위는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49.8%,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선생님이 애들을 잘 봐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잘 본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튑니다. 찰나의 순간에 넘어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3,04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동선을 1초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법은 이제 교사에게 신의 영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장 힘없는 공무원, 즉 교사의 머리 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씌웁니다. 사명감이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감이 내 가족의 생계를 걸고 내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성질의 것입니까? 22,000명의 응답자 중에는 이제 막 교단에 선 20대 사회초년생부터 정년을 앞둔 베테랑 교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통적입니다.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사고가 터지면 교육청은 매뉴얼 준수 여부를 따지며 징계 칼날을 갈고 수사기관은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며 몰아세웁니다. 보호막 하나 없는 전쟁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명령,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가혹한 형벌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은 날선 민원의 화살들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37%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체험학습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애는 왜 저 애랑 짝꿍인가요? 사진에 왜 우리의 표정이 안 좋죠? 멀미가 심한데 왜 이렇게 멀리 가나요? 교육적 고민은 사라지고 개인화된 요구들만 빗발치는 현장에서 교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여행사 가이드나 감정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보다 아무 민원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비참함이 더 큽니다. 이 22,000명의 비명은 단순히 일을 하기 싫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책임 구조, 무너진 신뢰, 그리고 교육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자화상에 대한 강력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2,000개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책임 전가의 종착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걷어내지 않는 한 선생님들의 보이콧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마지막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너져야만 끝나는 교육이라면 그 교육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명에 귀를 닫는다면 대한민국 학교의 미래 또한 영원히 침묵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단 한 줄의 판결문으로 물줄기를 바꿉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교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운명의 날입니다. 그날 법정에서 울려 퍼진 판사 일갈은 교직 사회라는 거대한 둑에 마지막 균열을 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게을렀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이들이 버스에 타자마자 한 명씩 안전벨트를 직접 손으로 당겨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동 중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뒤돌아보며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고 안전 요원까지 배치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찰나였습니다. 인간의 눈이 미처 닿지 못한 0.1초의 틈을 비집고 비극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그 0.1초의 공백을 교사의 무능과 과실로 규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떨어진 순간 전국의 교무실은 차가운 냉기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한 동료가 처벌받았다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해도 신이 아닌 이상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사고조차 이제는 교사의 죄가 된다는 선고였습니다. 국가가 정한 매뉴얼을 지켰는데도,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결국 법정 피고인석에 홀로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국가도 교육청도 아닌 오직 월급쟁이 공무원인 교사 개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야 할 도덕적 무게를 넘어 한 개인의 삶과 가족의 생계, 20년 넘게 쌓아온 명예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지라고 말하던 마지막 낭만마저 그날의 판결문 아래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교사들은 깨달았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들은 보호받는 교육자가 아니라 언제든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예비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학교의 문은 물리적인 빗장보다 더 단단하게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체험학습 기한 서류는 휴지통으로 직행했고 수학여행 논의는 아예 금기시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번에 어디 가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외면하며 교사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살아남아야 너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사들에게 목숨을 건 교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시스템의 결함을 찾기보다 누구를 감옥에 보낼지부터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감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친 세상 밖으로 나서겠습니까? 2025년 11월 14일 그날의 판결은 아이들의 추억상자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법은 정의를 구현했을지 모르나 학교에서 도전과 경험이라는 단어는 영구히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은 더 이상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떠나는 러시아 룰렛입니다.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버스에 오르는 교사들. 그 비극적인 풍경을 만든 것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아니라 책임은 무한대로 지우면서 보호막은 단 한 뼘도 내어주지 않은 우리 사회의 비겁한 침묵입니다. 운명의 날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는 멈췄고 아이들은 학교라는 거대한 요새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랐던 안전한 학교의 진실입니까? 체험학습 현장에서 교사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살필 체크리스트와 교육 자료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교사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뷰파인더 너머로 끊임없이 셔터를 누르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우리의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이 평범해 보이는 부탁은 현장에 나가는 교사들에게 거대한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박물관의 유물을 보고 감탄할 때 교사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나누는 대신 아이의 얼굴이 화면 중앙에 잘 위치했는지 조명은 적절한지를 살핍니다. 체험학습이 끝난 저녁 녹초가 된 몸으로 교실에 돌아온 교사 앞에 놓인 숙제는 수업 준비가 아닙니다. 수천 장의 사진을 정리해
학부모 단톡방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옥 같은 민원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옆집 아이는 단독샷이 20장인데 왜 우리 애는 5장뿐인가요? 우리 애가 구석에서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왜 우리 애는 주인공처럼 나온 사진이 없죠? 이제 체험학습은 더 이상 교육의 연장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의 욕망을 대리 만족시키는 스냅사진 작가의 서비스 현장이자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잔혹한 인증의 무대입니다. 교사가 아이의 질문에 답해주느라 사진 한 장을 놓치면 그것은 곧장 방임이자 불친절로 박제되어 민원 게시판을 달굽니다. 하지만 교사를 옥죄는 것은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는 순간 교사는 전천후 행정노예로 변신합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버스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기를 들이미는 일입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의 맛과 질을 논하기 전에 식재료 원산지 표지판을 촬영하고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행정 감시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숙소의 소방 점검 필증 확인, 성범죄 경력 조회 서류 검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계획서 작성까지 이 모든 행정적 중노동이 오직 교사 한 명의 어깨 위에 짐지워집니다. 사고라도 나면 매뉴얼대로 했느냐고 다그칠 교육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교사들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증거 사진을 남기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던 교육 전문가의 모습입니까? 대학에서 아동 심리를 공부하고 교수법을 연구했던 인재들이 현장에서는 사진 장수와 행정 대필가 그리고 감정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 말입니다. 교사가 아이의 손을 잡고 풀꽃의 이름을 알려주는 대신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학교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교사에게 성인군자의 인내와 전문 작가의 기술 그리고 베테랑 행정가의 꼼꼼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버려질 소모품 취급을 합니다. 사진 200장의 저주는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불평이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이 사라진 자리에 서비스와 감시만이 남았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선생님의 스마트폰 갤러리에 아이들의 사진이 쌓여갈수록 정작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여야 할 스승과의 교감은 비어만 갑니다.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요구를 멈추지 않는 한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터전이 아닌 날선 민원이 오가는 콜센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진 속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아이의 표정보다 그 아이를 찍으며 공포에 떨고 있는 교사의 떨리는 손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마주한 가장 아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중학교의 체험학습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원도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은 60만 6천 원. 이 숫자가 공개되자마자 여론의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해외여행도 아니고 국내 여행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학교가 여행사랑 뒷거래라도 하는 것 아니냐? 아이 둘 키우는 집은 한 달 생활비가 거덜나겠다는 날선 비판들이 학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교육의 현장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장사꾼들의 소굴처럼 묘사되었고 해당 학교 교사들의 휴대전화는 항해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6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세월호 비극 이후 대한민국 학교의 안전기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제 수학여행은 단순히 버스 대절에서 떠나는 소풍이 아닙니다. 아이들 20명당 1명꼴로 전문 안전 요원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고 그들의 인건비와 숙식비는 고스란히 여행 비용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버스 대여료, 숙박비, 그리고 식비까지 더해지면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교사들이 리베이트를 챙기는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회비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고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사전 답사까지 다녀오며 투명하게 준비했다고 말이죠. 심지어 선생님들은 출장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밤낮 없이 아이들을 돌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논리를 앞섰습니다.
비싸다는 이유로 학교를 비난하고 교사의 진심을 의심하는 화살들이 멈추지 않자 결국 학교는 백기투항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여행 전면 취소. 이 결정이 내려진 날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학교 3년 내내 친구들과의 하룻밤 여행을 꿈꿔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비용 논쟁과 날선 비방 속에서 아이들의 설렘은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어떤 부모는 비싸서 못 보내는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국가가 지원을 늘리거나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화살을 현장의 교사와 학교로 돌려 여행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지독한 모순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 비용이 조금이라도 비싸면 학교가 돈독이 올랐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반대로 비용을 아끼려다 조금이라도 허술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돈 아끼려다 애들 잡았다며 교사를 고소하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적당한 가격에 최고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교사라는 개인의 희생으로만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비싸면 비난받고 사고 나면 고소당하는 이 잔혹한 외통수 앞에서 어느 선생님이 기꺼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 담장을 넘겠습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늘어날수록 우리 교육의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메말라갑니다. 60만 원 논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박한 비용을 지불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얼마나 가혹하게 떠넘기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입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수학여행을 준비하던 교사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준비해도 욕을 먹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고가 나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요. 결국 60만 원의 논란 끝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비워진 수학여행 일정표와 어른들의 불신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의 씁쓸한 뒷모습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아끼고 안전을 챙긴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 기회를 통째로 도둑질한 걸까요? 그 대답은 텅 빈 운동장의 고요함이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사라진 텅 빈 일정표, 그 공백을 채운 것은 아이들의 손에 들린 차가운 스마트폰 액정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낯선 여행지의 밤 공기 대신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적인 영상 속으로 숨어듭니다. 친구들과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발냄새를 견디고 콧꼬리 소리에 잠을 설치며 투덜대던 그 불편한 경험들이 우리 교육에서 통째로 도려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불편함이야말로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했던 필수 영양소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수학여행을 단순한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회적 근육을 단련하는 거대한 훈련소였습니다. 집이라는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들과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짝꿍 문제부터 식사 메뉴 선택, 그리고 밤새 이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겐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만의 고집을 꺾는 법을 배우는 실전 연습이었습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붙으며 단단해지듯 아이들의 마음도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사회적 근육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안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유리벽을 세워두고 아이들을 그 안에 가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길까봐, 조금이라도 민원이 들어올까봐 모든 모험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멸균실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신체적 상처는 입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잊은 아이들의 정서적 근육은 속절없이 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푸는 법을 모릅니다. 대신 액정 뒤로 숨어 차단 버튼을 누르거나 익명의 커뮤니티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립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목소리의 톤을 느끼며 오해를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타인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타인의 온기를 느끼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각자의 섬으로 흩어진 아이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권리와 안전만을 부르짖는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체,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넘어지는 게 무서워 걷기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 휠체어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무서워 학교 밖의 세상을 보여주지 않는 사회는 아이들을 정서적 불우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생들이 기억하는 그 촌스럽고 시끌벅적했던 수학여행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고비마다 꺼내어 쓸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자 공동체 의식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잘려나간 자리에는 이기심과 불통의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유리병 너머의 세상을 갈구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안전한 감옥보다 조금은 위험하더라도 친구와 함께 흙먼지를 마시며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와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이 성장의 진공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아이들의 사회적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 비겁한 유리벽을 깨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쳤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날개를 꺾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어른들의 직무유기이며 세대 간의 정서적 자산을 탕진하는 범죄입니다. 비극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가장 먼저 누구의 잘못인가를 묻습니다.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단죄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이 잔혹한 관성은 이제 학교 현장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누군가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 희생양으로 삼는 과정. 우리는 그 서슬 퍼런 처벌의 기록들을 쌓아올리며 우리 사회가 정말 더 안전해졌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한 진보가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가장 비겁한 회피일 뿐입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결함을 메우는 일은 고되고 지루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가장 약한 고리, 즉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교사 한 명을 파면하고 감옥에 보내면 상급기관은 할 일을 다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치권은 엄중 처벌을 외치며 정의로운 척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이들을 지켜줄 실질적인 보호망은 단 한 줄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 없는 비극의 실체입니다. 모두가 법리와 규정 뒤에 숨어 나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동안 정작 책임의 정점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책임의 굴레는 현장의 교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냐며 호통을 치지만 정작 장독이 깨졌을 때 그 파편을 함께 치워줄 방패는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체험학습을 권장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도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있다는 독소 조항을 한 줄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느 누가 아이들을 향한 진심만으로 낭떠러지 끝에 서려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수학여행의 실종은 단순한 행사의 취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교사라는 개인에게 지워온 무도한 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터져나온 거대한 파산 선언입니다. 어른들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그 폭탄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한복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는 사고가 날 때마다 시스템의 부재를 개인의 부주의로 둔갑시키는 이 비겁한 사회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인질로 잡아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경험의 권리를 찬탈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교를 만든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단 한 명의 교사도 보호해주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이제는 이 질긴 책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야만 끝나는 복수의 정치가 아니라 국가가 온전히 교육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신뢰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한 개인의 삶을 파멸시키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의 텅 빈 앨범을 보며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만 대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희생양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정작 아이들은 세상을 배울 기회를 잃고 골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는 대신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처벌하는 사회가 아니라 보호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이 지독한 비극을 끝낼 유일한 열쇠입니다. 책임의 굴레를 끊지 않는 한 대한민국 학교의 시계는 영원히 멈춰 서 있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비겁함이 만든 감옥 안에서 청춘을 도둑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들을 향한 채찍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벼랑 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답은 의외로 명확하고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소송 책임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와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국가나 교육청이 되어야 하며 교사에게는 실질적인 면책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사에게 특권을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공적인 영역이 사법의 잣대에 의해 마비되지 않도록 학교라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파제를 쌓자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불안에 떨며 카메라 렌즈 뒤로 숨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들도 웃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깨가 가벼워져야 비로소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교사들의 목에 걸린 책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풀어줄 때 비로소 학교는 다시 생동감을 되찾을 것입니다. 텅 빈 운동장에 다시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진짜 봄이 오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찢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어른이 된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의 앨범을 펼쳤을 때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세상을 누볐던 추억 대신 적막한 교실 풍경만 가득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안전은 결코 방관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아이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교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교육을 멈추고 책임 있는 동행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로막은 유리벽을 치우고 다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목소리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멈춰버린 학교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힘은 바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신뢰와 제도적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 그 당연한 풍경을 되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비겁한 침묵을 깨고 동행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